교보문고가 포프리쇼하고 콜라보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강연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강연이 끝날 때쯤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요즘은 안 하는데 김 선생 결혼했냐는 말을 많이 물어봐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딸을 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이 저도 있다고 그랬어요. 안 줘도 된다.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김 선생은 강의를 되게 재밌게 하는데 저보고 사는 게 재밌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포프리쇼가 지금 344개의 컨텐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김 선생은 책을 많이 읽냐고 물어봐요. 책을 많이 읽으시죠? 그래요. 책 많이 읽으시죠? 집에 책이 엄청 많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책장에는 헬멧이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거든요. 오토바이 타는데 헬멧이 있고 전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왜 책을 안 읽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책을 안 읽지? 그러다가 이솝우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어요. 형소와 동생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는 때가 되면 뭐를 해야 하죠? 예? 코뚜리요? 코 피어싱을 해야 돼요. 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는 왜 피어싱을 하는 거죠? 농사 짓기 전에. 네? 농사 짓기 전에. 농사 짓기 전에. 네. 또 준비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농사 짓기 전에 워밍업. 워밍업. 자, 워밍업으로 피어싱을 한다. 아주 뭐 독특한 어떤 시점이네요. 간단해요. 소가 커지면은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은 소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일 연약한 부분, 제일 연약한 소살 중에서 제일 연약한 데가 여기거든요. 코를 왜 뚫느냐면요. 그 이솝우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생소가 형소가 코 뚫는 걸 봤어요. 생사를 뚫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자기가 뚫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주인님, 저는 코 안 뚫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돼 이랬어요. 너 안 뚫으면 말 안 들어. 그랬더니 이랬어요. 아닙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주인이 그래 그럼 속는 셈 치고 너는 코 안 뚫을게. 대신 너 네 형처럼 말 잘 듣고 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주인님 말도 더 잘 듣고 형이 놀 때 자기는 일 좀 더 하고.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체격이. 뿔도 나고. 그러니까 이 소가 커지니까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주인이 어떻게 버릴게요? 꽃등심. 그렇죠. 결국은 일하는 소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한우로 전략한 거죠. 먹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책 안 읽어도 난 강의할 수 있어.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 나 책 안 읽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나 책 안 읽어도 책 읽는 사람보다 때로는 평가 더 좋은데? 근데 내가 왜 굳이 책을 읽어? 근데 제가 책을 안 읽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이 옆에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부모님이 책을 읽는 것도 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 있는 제주도에서 자라서 주로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학교 끝나면 바로 가방 넣고
바닷가 가서 소라하고 전복 그때 많았었어요. 한 움큼 따오면 보니까 양식장이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책을 읽지 않아도 제 나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는 거예요. 콧뚜레를 뚫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커져서 내 아집이 커지고 내 욕심이 커지고 내 고집이 커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그 방향성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도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콧뚜레를 뚫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도 목마를 때 우리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늦은 거래요. 사람이 나 책 읽고 싶어. 사실 이땐 살짝 책을 읽으면 좋을 때 살짝 지난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물은 어떻게 먹으면 좋냐고 하면요, 시간에 맞춰서 먹으면 좋다고요. 그 세상에는 시간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들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습니다. 한 달에 내가 이걸 하겠다. 그게 자기의 콧뚜레를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마침 교보문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교보문고에서 한 달에 책을 7권을 읽고 5권을 추천평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이거다. 어쩔 수 없이라도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 달에 어쩔 수 없이라도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 코에 콧뚜레를 뚫어서 제가 한 6개월 됐나 봐요. 5, 6개월. 그래서 제 콧뚜레를 뚫은 첫 책이 라틴어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생겼어요. 이거는 추천평으로 끝날 책이고 이거는 내가 두고 평생을 읽어야 되겠다. 그 최척이 라틴어 수업입니다. 이 라틴어 수업은 신부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변호사이시면서 신부님이에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바티칸 안에서 이분이 변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엄청 능통하게 엄청 공부를 오래 하신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지었는데, 제가 이 책에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생각해 볼게.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것 중에 몇 군데를 소개해 볼게요. 27페이지. 라틴어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 예? 프리마 아닙니다. 프리마 아닙니다, 선생님. 자, 프리마, 그거 옛날에 터먹던 거 하얀 가루 그거 아니고,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하면서 오늘 첫 이게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근데 한 문단을 딱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통 우리가 몇 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죠? 3월. 그리고 또요? 9월. 3월이 되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3월에 대학을 딱 갔어요. 네? 째자? 수업 째자? 째자. 야, 수업 째자. 뭐 이거 뭐 수업 한 번 안 받는다고 인생 크게 변하지 않아. 오늘 째고 오늘 뭐 미팅 하는 거야. 333. 맞아요. 되게 비슷한 게 여기 다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그럼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와, 좋아요. 그리고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래서 이 수업이 명강이구나. 대단한데? 이 수업 되게 좋다고 해서 왔는데 교수님이 첫 개강날 하는 말씀은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사전 오리엔테이션 공지를 하죠. 여러분 이번 학기의 수업은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제 수업이 만약 1시간 반이라면 전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30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예상치 못했던 1시간이 오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보통 몇 시간이죠? 24시간인데 여러분은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 1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책을 덮으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땅에서 뭐가 올라오죠? 네? 자, 새싹 비빔밥, 새싹. 그렇죠. 새싹. 어떤 분들은 다양합니다. 땅에서 뭐가 올라오냐고 하면 뭐 유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새싹, 아지랑이. 근데 책에는 아지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뭐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봄을 가보십시오. 이제 대지에 여러분이 이제 1시간의 여유가 시간이 생겼으니 여러분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져서 대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근데 고대의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모든 철학자들은 인생은 아지랑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났다 금세 태양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것을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교실을 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이건 라틴어 수업이 아니구나. 이거는 인생 수업이구나. 이분은 뭘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수천 년 전 그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책을 읽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을 읽으니까 제가 되게 멋지고 괜찮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어쩌면 나는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책을 안 본 거구나. 거울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대면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주구장창 거울을 보는 여성도 있습니다. 예? 그 사무실 책상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중간에 보고 또 지나가다 차에다가 또 이렇게 보는데 안에서 사람 나오고 막. 예? 또 건물 유리로 된 거에 그것도 안에서 안 보이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안에서 사람 보고. 자,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자, 자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 자는 계속 거울을 봅니다. 근데 나를 마주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의 거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도 우리는 내면의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 수 있고. 그런데 저자는 말하는 거죠. 인생은 봄에 피는 아지랑이와 같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내 뜨거운 태양이 올라오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의 시간이다. 그러하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여러분은 오늘 예상치 못한 시간이 생겼으니 자, 교실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 아지랑이를 한번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 아지랑이와 같은 이 짧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를 생각하고 다음 수업에 오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책 괜찮죠?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학교 끝나면 알바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알바해라. 지금 부모님도 힘들다. 시급은 7,000원이다. 알바해라 이 뜻이 아니고 예?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책은 진짜 인간의 실습지는 세상이다. 그런데 왜 그럼 책을 봐야 하고 왜 사람이 배움이 필요하냐? 그것을 실험해 볼 실험서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책을 지적인 자기 욕구를 위해서, 지적 자랑을 위해서 읽는 것은 인간의 지식의 비만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은 이거는 실습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의 각종 읽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갖고 자기의 삶으로 실험해 볼 때 책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책은 문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책이 문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기고, 그럼 여기에 딱 뭐라고 써져 있죠? 안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끝날 때는 가격이 써져 있습니다. 책은 문과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지식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느라고 많이 읽는 건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엔 결국 많이 못 읽거든요.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괜찮은 가격으로 그것을 공급받는 게 제가 보기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런 걸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책이든 영상은 가이드북이지, 그걸 읽는 순간 내가 로마에 대한 뭐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로마를 아는 게 아닌 거죠. 안다라는 말은 라틴어로 경험하다는 뜻이거든요. 머리가 그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경험하다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로마에 대한 책을 볼 필요가 있냐면 여러 가지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그런 흥미를 느끼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실제 가보면 실제는 엄청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현지를 가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느낌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현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모짜렐라 하는 사람하고 가서 그냥 여행 몇 번 하고 한 사람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라. 말을 마라. 예?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마라. 왜냐하면 그 말이 곧 너의 덫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전 경험하려고, 왜냐하면 인생은 경험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즐거움. 그거는 배움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배움이 바로 경험하고 어우러지고 체험하는 거죠. 그 무엇인가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보고, 거기에서 생긴 걸로 또 인생을 반응해보고.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이 그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죠.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아지랑이와 같은 삶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배우다가 아니라 배운 것을 경험으로, 그 근거로 경험하다. 그렇게 살아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자가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아지랑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소중한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괜찮은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겠죠. 좋은 책하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그리고 사람은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읽어야 될 때 읽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될 때 좋게 변화돼서 썩지 않고
읽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멋있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니까 이거 라틴어 수업 좀 읽을만 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한다고 책이 많이 팔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보가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여기 교보 문고 나가 보시면 여기 5만 년 된 테이블이 있어요. 나무로 된. 이제 자꾸 몇 번 오면서 궁금한 거예요. 저걸 왜 했는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기 관계자분하고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서점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저기서 책만 보고 안 사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화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선 지금 당장 손해 보더라도 그리고 그게 설립자의 정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기 설립자분 제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립 이념이면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생 책을 만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제가 먼저 경험해보고 혹시 필요한 가이드가 있으면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교보에서 하자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보문고도 저도 책을 팔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 5만 년 된 테이블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보다가 결국 무엇인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가 더 무언가 읽어보겠다 하면은 그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책과 좀 더 가까이 삶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철학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회사들을 하나 두 개씩 만나게 돼서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아이들 세대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방금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되네요. 네.